그리고 사실 많은 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네.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다음 대선 대선 얘기인데 아직 모르는데.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아마 다음 대선에 이제 도전할 때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이런 또 왜냐면은 한번 도전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는 좀 섣부른 거 아, 같아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네.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에는?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짧은 행정 경험,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 십몇 년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 사회의 운명은 그 사회의 권력을 가진 이제 직접 선출됐든 네. 뭐 임명됐든 이 공직자들의 마인드와 행태에 달려 있습니다. 거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 나라 팔아먹는 집단도 있는 거고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그 정점에 최고 인사권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 인사권자가 동쪽을 바라보면 모두가 동쪽을 바라봅니다. 이걸 이제 공직자들을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는데 원래 공직자는 그러는 거예요.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딱 동쪽을 보면 동쪽을 같이 봐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네. 서쪽을 보면 서쪽을 따라보죠. 네. 인사권자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의 마인드, 지향, 예. 가치, 열정. 최고 책임자가 열정적이면 다 따라서 열정적이 돼요. 그러겠죠. 그거 다 바뀝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도자의 가치, 지향, 열정, 성실함, 또 국민에 대한 충직함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외교에서 균형점을 좀 되찾아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일본과 관계도 개선해 가면서 이게 굴욕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경제적 현안들도 잘 해결해야 되고요. 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미국과도 예를 들면 동맹이나 이런 거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네. 괜히 다른 데하고 그렇게 척지고 원수질 필요가 없죠. 그렇죠. 실리적으로 외교를 대응해 해야죠. 나가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외교를 해야죠. 예. 또 외교 문제, 또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해져 있다. 뭐 바로 뭐 내일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잖아요. 노력을 해야지. 존중하고 소통하고. 근데 그 문제를 기본으로 하되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다. 저는 지금이 대대적인 투자를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할 때. 기회입니다. 투자 기회. 경기가 호황이 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경기 과열이 일어나서 그렇죠. 어려워요. 이런 경기 침체기 이럴 때가 정부가 투자할 때입니다. 한겨울에 여름 농사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예. 지금이 정부가 투자를 해도 경기 과열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일자리 만들 수 있죠. 네. 경기 침체를 일시적으로 극복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핵심이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그 투자에 기초해서 재생에너지 산업도 발전할 거고 일자리도 생길 거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부족해서 탈출하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거다. 이번에 해남에서 예. 20억 불, 20억 불의 데이터 센터를 외국 기업이 지으려다가 예. 변전소가 없어가지고 그건 이제 이 남해 지방은 재생에너지가 꽤 많이 생산이 돼요 이제. 네. 네, 그 이용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2조 6천억짜리입니다. 20억 불이었으니까요. 예. 근데 이거 변전소가 없어가지고 필리핀으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아깝네요. 네.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게. 우리 기업들도 해외로 막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해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하면 네. 그 가까운 지역에 예. 산업도 발전할 거고. 그렇죠. 그것도 지방공단에다가 예를 들면 규제 특례 인정해주고요, 조세 특례 인정해주고, 대규모 도시 건설을 하고. 네. 이러면 저는 새로운 우리 성장 기회가 생긴다. 균형 발전 기회도 생긴다. 지금이 바로 그 투자할 때다. 맞아요.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속적 성장의 틀도 갖추고
물론 뭐 과학기술 발전에 의한 좀 디지털화 이거는 뭐 당연히 가는 길이니까 네. 사회 시스템으로 좀 기본 사회 그걸 준비를 해서 구축을 좀 하고 네. 정말로 중요한 게 이게 있는데요. 다른 거 다 빼고 사회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포용 성장이라는 거예요. 포용 성장 정책.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이 권고하는 바인데 네. 지금 양극화가 심해가지고 자원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대로 사용이 안 된다. 여기는 쓸래도 쓸 자원이 없다. 없어요. 이거를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하고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다. 네. 이게 처방이에요. 음. 근데 못하지. 욕망 때문에, 네. 욕심 때문에, 그다음에 기득권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조금씩만 바꿔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가질 수 있죠. 네. 그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많아야 아이도 낳지요. 그렇죠. 지금처럼 미래가 암울한데 무슨 애 낳아서 나도 고생, 자녀들도 고생 왜 낳겠어요? 그래서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떤 세상이 될까? 맞아요. 연금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이 된다. 삶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네.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비전을 만들어 줘야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현실에 대비해서 보니까 네. 그런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예. 이거를 최고 책임자가 다 자기가 할 필요가 없어요. 방향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방향을. 방향을 정해주면 우리 지금 제가 우리나라 공무원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유시민 작가께서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공무원들 바보인 척한다고, 모자란 척한다고. 잘 모르는데요. 이래야 나중에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게 아니다. 바보인 척하는 거다. 아하. 전 그 말 동의해요. 지금 정부에 혹시 눈밖에 날까봐 예. 시키는 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제일 좋은 건 어버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뭉개고 나 잘 모르는데 이거 세월 보내는 거죠. 이쪽에서 물어보면 좀 바보인 척하고 이래야 살아남는다. 근데 공무원도 원래 똑똑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수의 탕자들 빼고는요 네. 정말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음. 이 사람들은 준비돼 있어요. 네. 방향을 딱 정하면 자기들이 안을 내서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각 부처들이 있잖아요. 예. 방향만 정해주면 돼요. 그렇죠. 가끔 체크만 하면 돼. 음. 방향을 정해주고 체크하고 거기다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하고. 네. 근데 이러면 전체가 움직이죠. 그렇죠. 제가 성남시라고 하는 도시가 네. 완전 부패 도시였거든요. 예전에 그랬죠. 옛날 그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망했다가 살아난 도시가 됐죠. 근데 그게 딱 정상화되는데 예, 예. 얼마 정도 걸렸냐면 1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1년 6개월. 인사를 3번 정도 하니까 3-4번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인사를 하는 게. 그제서야 믿는 거예요. 아, 인사 방향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구나. 거짓말 아니구나. 그 전에 다 돈 주고 결정했거든요. 그 전에 좀 그러면 안 돼.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예. 팀장 6급 3천, 아 그렇게. 5급 3억 5천, 4급 서기관 8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장 안전하게 먼저 준 사람이 승진한 거예요. 경쟁이네요. 그게 경쟁이야. 라인들이 따라. 그러니까 여기 안 준 데는 되돌려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로지 관심이 네. 어떻게 하면 줄을 대 가지고 승진하느냐. 이것만 신경 쓰지 일하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제가 취임하고도 그 생각을 못 버리고 네. 간부들이 제 눈을 못 맞히는 거예요. 자, 이 눈을 보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고개를 이러고 있어. 눈을 못 맞춰. 네. 찔리는 거죠. 근데 이게 1년 6개월 정도 인사 한 3번, 4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요. 다 이 정답을 가지고 계시네. 해답을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 많이 부족하지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인재들이 또 많잖아요. 예.
공직자뿐만 아니고 네. 뭐 학계나 우리 시민사회 안이나 음. 또 제야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네. 그 사람 없어가지고 아는 사람 중에서 고르는 게 없거든요. 아. 어디 사람이 지가 어떻게 다 알아 이걸. 그렇죠. 맞아요. 제 전화번호부도 한 10,000명 넘게 있긴 한데 뭐 그 사람들한테 맨날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알아요. 맞아요. 그거 없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렇죠. 그건 중의를 모아서 좋은 사람을 쓰면 되고요. 인사권자의 뜻에 반하게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뭐 그것도 내보내면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모르는 사람이라도 쓰면 음. 그 뜻을 존중해서 따라옵니다. 그 오히려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그러겠죠. 그렇겠죠. 예. 당연히 우리 아는 사람이 더 문제죠. 맞아요. 아는 사람들은 뭐 봐주겠지. 똑같은 조건이면 아는 사람의 장점도 있는데 그냥 뭐 그러니까요. 객관적 평가로 맞아요. 잘 골라서 쓰면 예.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하죠. 예. 예를 들면 리더가 지도자가 누군가를 픽업해서 이 사람한테 임무를 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럼요. 네. 열심히 할 수밖에 더 없을 열심히 것 하죠. 같아요. 네. 네. 거기는 인정받는 길이 성과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인간관계로 정하면 그 인간관계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근데 거죠. 그렇게 공적으로 정리하면 성과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정치는 결과로 증명받는 거예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결국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우리나라의 성과나 결과나 수치를 보면은 참 여러모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예. 나쁜 거는 저 번호가 앞으로 올라가고요. 좋은 거는 번호가 자 뒤로 떨어져.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면 청렴도 확 떨어지고, 예를 들면 뭐 언론 자유도, 언론 자유도 확 떨어지고, 떨어지고. 뭐 아니, 경제 지표도 확 엉망이 떨어지고. 네. 예. 그렇습니다. 재정 적자도 심각하고 네. 건전 재정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황당한 돈을 쓰지 일이죠. 않는 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민생이 힘들어진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또 쭉 말씀하셨지만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예. 쭉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